아버지 요리는 이제 시대에 안 맞아요. 손님들 반응이 별로라고요. 카페 주방 뒤 창고에 숨어서 들리는 며느리 지은의 목소리. 제 심장이 쿵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젊은 셰프 영입하기로 했어요. SNS에서 핫한 사람이거든요. 아들 동욱의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아버지한테는 어떻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냥 나이도 있으시고 쉬셔야 한다고 하면 되죠. 뭐 65년을 살면서 이렇게 가슴이 무너지는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칼을 잡았던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카페로 출근했던 지난 3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메뉴 개발하고 재료 손질하고 설거지까지 했던 제가 결국 쫓겨나는 신세가 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카페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온 사람인지.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이제 진실을 보여줄 때가 왔다고. 그 일이 시작된 건 정확히 3년 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호, 65세입니다. 부산에서 40년간 요리사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20대에 서울 특급 호텔 주방에서 시작해서 30대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3년간 수업했고 40대부터는 제 레스토랑 민호를 운영했습니다. 미쉐린 가이드에도 소개된 적 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60세가 되던 해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레스토랑을 정리했습니다. 주방에서 하루 15시간씩 서서 일하던 몸이 결국 무너진 겁니다. 레스토랑을 매각하고 받은 돈은 3억 정도였습니다. 퇴직금 성격의 돈이었죠. 그때 아들 동욱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 카페 하나 하고 싶어요. 동욱이는 대기업 다니다가 퇴사한 상태였습니다. 회사 생활이 맞지 않는다며 자기만의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죠. 브런치 카페요. 요즘 대세잖아요. 제가 마케팅할 테니까 아버지가 요리 좀 도와주시면. 며느리 지은이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요리 실력이면 대박 날 거예요. 저희는 경영만 할게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제 요리 실력을 인정해주다니. 평생 바쁘게 살면서 아들과 제대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게 늘 미안했거든요. 좋아. 아버지가 도와줄게.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카페 창업 자금이 필요하다기에 제 퇴직금 중 2억을 내놨습니다. 이거 투자하는 거야. 나중에 카페 잘 되면 지분으로 정리하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욱이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혀 몰랐습니다. 이게 제 악몽의 시작일 줄은. 카페 오픈 준비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직접 고르는 게 요리사의 기본이니까요. 가지, 토마토, 양파, 하나하나 손으로 만져보며 골랐습니다. 40년 경력이 알려주는 감이 있거든요. 오전 7시에 카페 도착해서 재료 손질. 양파는 얇게 채 썰고, 토마토는 데쳐서 껍질 벗기고, 베이컨은 직접 훈제하고, 빵은 매일 아침 직접 구웠습니다. 아버지, 그냥 시판 빵 쓰면 안 돼요. 더 편하잖아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안 돼. 손님들이 느끼는 차이가 있어. 제 고집이었습니다. 평생 프로로 살아온 사람의 자존심이기도 했고요. 오픈 첫날 손님이 몰려왔습니다. 제 이름을 듣고 온 단골들도 많았습니다. 셰프님, 여기서 이렇게 뵙다니. 에그 베네딕트 정말 맛있어요. 이 샌드위치 호텔에서 먹던 그 맛이에요. 손님들의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동욱이도 신이 났습니다. 아버지, 대박이에요. 첫날부터 이렇게 손님이 많다니. 그래, 열심히 하자.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녹초가 됐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뭔가를 만들어간다는 게 뿌듯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픈한 지 3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이 메뉴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지은이가 제 크로크 무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왜? 손님 반응 좋은데? 요즘 트렌드가 아니에요. SNS에 올리기도 그렇고 음식은 맛이 중요한 거야. 사진 찍기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고,
아버지는 요즘 세상을 너무 모르세요. 그 말투가 묘하게 거슬렸습니다. 존댓말은 쓰지만 말끝마다 무시하는 뉘앙스가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니까, 그리고 아직 젊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몇 주 후, 지은이가 새 메뉴를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유니콘 프라푸치노 만들어 봐요. 요즘 대세거든요. 유니콘 프라푸치노? 분홍색이랑 파란색 휘핑크림 올리고 반짝이 가루 뿌리는 거요. 예쁘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커피가 아니야. 색소 덩어리지. 에휴,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날부터 지은이와 자주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아버지, 지은이 말도 일리 있어요. 동우가, 우리는 제대로 된 음식을 파는 거야. 겉모습만 화려한 게 아니라. 아버지, 시대가 변했어요. 맛도 중요하지만 감성도 중요하거든요. 감성. 그 단어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40년간 칼을 잡으며 쌓아온 제 기술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치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매일 새벽 시장 가고, 재료 손질하고, 요리하고, 주말도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오후에 출근해서 홀만 관리하고 갔습니다. 주방 일은 전부 제 몫이었죠. 설거지도, 청소도, 재고 관리도. 아버지, 설거지는 아르바이트생이 하면 되잖아요? 괜찮아. 내가 하는 게 더 깨끗하니까. 사실은 인건비를 아껴주고 싶었습니다. 카페가 아직 안정적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제 허리는 점점 더 아파졌고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걱정할까봐. 그런데 그들은 제 고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카페 매출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주변에 새로운 카페들이 많이 생겨서 경쟁이 심해진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탓을 했습니다. 아버지 메뉴가 너무 올드해서 그래요. 지은이의 말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요즘 애들은 클래식한 음식 안 찾아요. 화려하고 독특한 걸 원한다고요. 음식은 유행을 타는 게 아니야. 본질은 맛이라고. 그 고집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날 처음으로 지은이와 크게 다퉜습니다. 동욱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편을 들지도 아버지 편을 들지도 않았죠. 그게 더 서러웠습니다. 어느 날, 제 생일이었습니다. 65세 생일. 아침부터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무도 축하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깜짝 파티라도 준비한 걸까? 살짝 기대를 했죠. 하지만 저녁이 돼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동욱이와 지은이는 손님 응대하느라 바빴고요. 마감 시간이 되어 문을 닫고 정리하는데 동욱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수고하셨어요. 먼저 들어가세요. 그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작은 케이크 하나를 샀습니다. 혼자서 초를 꽂고 혼자서 불을 붙였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긴 머리,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어깨.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혼자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민호 씨.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밤, 동욱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생일이었네요. 깜빡했어요. 죄송해요. 깜빡했다고.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카페 화장실에서 용물을 보고 나오는데 주방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욱이와 지은이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에 인테리어 좀 바꾸자. 그래야 할 것 같아. 요즘 디자인이 너무 구식이야. 그리고 솔직히 아버지도 이제 좀 쉬셔야 하는 거 아니야?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요즘 트렌드도 잘 모르시잖아. 우리가 새로운 셰프 구하면 그게 좋겠다. 젊은 셰프 영입하면 SNS 마케팅도 훨씬 쉬울 거고.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화장실 문에 기대어 겨우 버텼습니다. 아버지한테는 뭐라고 말씀드릴 거야. 그냥
건강도 안 좋으시고 이제 쉬실 나이라고 하면 되지. 아버지 기분 나빠하시면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카페가 더 중요하지. 그 순간 40년 요리사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재료 다듬던 날들, 손가락에 밴 칼자국들, 허리 아픈 걸 참으며 서 있던 주방. 그 모든 게 아들 부부에게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카페를 나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카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챙겼습니다. 계약서, 통장거래 내역, 투자 증빙 서류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3년 전에 2억을 투자했는데 지분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계약서는 있으신가요? 구두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송금 내역은 다 있어요. 변호사가 서류들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법적으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세요. 그럼 제가 카페 지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송금 당시 투자 목적이 명확하고 금액도 크니까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일주일 후 제가 우연히 아픈 척을 했습니다. 동우가 아버지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다. 아, 네. 그럼 푹 쉬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날 저는 카페 근처 커피숍에 숨어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카페 내부가 보이는 자리였죠. 오전 11시쯤 한 젊은 남자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SNS에서 본 적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제프 타일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파티셰였습니다. 동욱이와 지은이가 그와 악수를 나누고 주방을 안내했습니다. 약 1시간 동안 그들은 메뉴판을 펼쳐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계약서 같은 서류도 오갔습니다. 제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미 다 계획해놨구나. 그들은 제게 말 한마디 없이 뒷거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통장을 챙겨 들고 카페로 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프시다며. 괜찮아. 할 얘기가 있어서. 동욱이와 지은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느낀 걸까요? 아까 여기 누가 왔었지? 네, 아무도. 거짓말 마. 다 봤어. 제프 타일러. 지은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동욱이가 더듬거렸습니다. 아, 그게. 아버지. 그만. 다 알아. 저는 통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놨습니다. 3년 전 내가 이 카페에 2억을 투자했어. 그때 나는 지분 정리하자고 했지. 너희는 나중에 하자고 했고. 아버지, 그건 3년 동안 나는 월급도 안 받고 일했어. 새벽부터 밤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허리 아픈 것도 참았고 무릎 아픈 것도 참았어. 너희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아버지, 그런데 너희는 나를 뭘로 봤어? 공짜 노동력, 시대착오적인 늙은이? 지은이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런 뜻으로. 아까 얘기 다 들었어. 나 빼고 젊은 셰프 데려온다는 거.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동욱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투자금 회수하겠어. 네, 2억에 3년치 이자, 그리고 무금 노동에 대한 임금. 계산하면 3억 5천 정도 나와. 지은이가 소리쳤습니다. 3억 5천. 말도 안 돼요. 우리한테 그런 돈 어디 있어요? 그럼 카페를 팔거나 지분을 넘기거나 둘 중 하나 선택해. 아버지, 이럴 순 없어요. 왜 없어? 이 카페 사업자 등록증 명의가 누구야? 동욱이요. 하지만 실제 투자금은 누가 댔어? 초기 임대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장비 구입비, 전부 내 돈이야.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을 하나하나 늘어놨습니다. 법적으로 나는 이 카페의 최대 투자자야. 지분 70%는 내 거라고. 동욱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나한테 한 것처럼 알아서 해. 매정한 말이었지만
이미 제 마음은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날 밤 동욱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동욱아, 너는 아버지가 뭐라고 생각했니? 가족이죠. 가족이면 새 셰프 알아볼 때 의논이라도 했어야지. 뒤에서 계약서 쓰고 있었잖아. 그건 아버지 상처받으실까봐. 거짓말 마. 나한테 돈 못 받을까봐 겁났던 거지. 동욱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 지은이가 임신했어요. 3개월 됐어요. 아직 아버지한테 말씀 안 드렸는데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손자가 생긴다니.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임신했으니까 2억은 그냥 줘야 된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동욱아, 나도 이제 늙었어. 남은 인생 생각해야 돼. 하지만 저희도 막막해요. 갑자기 3억 5천을 어떻게 만들어요? 내가 3년 동안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시장 갈 때 너희는 뭐 했어? 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 너희는 오후 출근해 주말도 쉬면서. 전화기 너머로 동욱이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일주일 줄게. 그때까지 결정해. 아니면 법적으로 진행할 거야.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은이의 아버지가 카페로 찾아온 겁니다. 강 선생, 오랜만이요. 장인어른, 지은이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출신이었습니다. 이야기 들었소. 투자금 회수건. 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소. 아이들도 어리고 이제 손자도 생기는데 저도 제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카페 지분 70%를 주장하신다며.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니오? 법적으로 정당한 청구입니다. 장인어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 선생, 우리 사돈간인데 이렇게 각 세우지 맙시다. 애들도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있소. 반성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야죠. 그럼 얼마면 되겠소? 2억. 그 정도는 제가 마련해 드리겠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제가 투자한 만큼, 그리고 일한 만큼 받고 싶을 뿐입니다. 3억 5천은 과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럼 카페를 제 명의로 넘기시든지요. 장인어른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 선생, 정말 이러실 겁니까? 네. 그날 이후로 분위기가 최악이 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약속한 날, 카페에 모였습니다. 동욱이, 지은이, 그리고 장인어른까지. 아버지, 저희가 생각해봤어요. 동욱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카페를 아버지 명의로 넘기겠어요. 대신, 저희도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월급 받는 걸로. 지은이가 덧붙였습니다. 아기도 있고 당장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어요. 순간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안 돼. 네, 나는 카페를 접을 거야. 세 사람이 동시에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이 카페 다음 주에 계약 해지하고 나갈 거야. 아버지, 그럼 저희는요?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 지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럴 순 없어요. 임신한 사람한테 이렇게 하시면 3년 동안 나한테는 어떻게 했는데. 차갑게 말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 가는 늙은이한테는 관심도 없었잖아. 생일도 깜빡하고. 그건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미안하지만 그날 밤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강원도 고성 바닷가 그 건물 말이에요. 아, 네. 아직 안 나갔어요. 계약하고 싶어요. 내일 바로 가겠습니다. 사실 저는 한 달 전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동욱이 부부한테 실망한 후로 제2의 인생을 설계했던 겁니다. 강원도 고성, 바다가 보이는 작은 건물. 1층은 20평 정도의 식당 공간, 2층은 주거 공간. 가격은 2억 5천. 제 퇴직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작은 식당을 하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요리를 하면서. 이틀 후,
카페 철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제 개인 장비들을 챙겼습니다. 40년 동안 써온 칼 세트, 냄비들, 프라이팬, 하나하나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동욱이가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어디로요? 강원도. 거기서 뭐 하실 건데요? 식당. 작은 거. 혼자서요? 그래. 혼자가 편해. 동욱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동욱아, 늦었어. 하지만 너는 이제 아빠가 될 사람이야. 내 가족을 챙겨. 아버지도 제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는 거야. 마지막 짐을 챙겨 트럭에 실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일했던 서울을 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원도 고성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였습니다. 바다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3년 만에 맡아보는 바다 냄새였습니다. 건물 열쇠를 받아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좀 쌓여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상태가 괜찮았습니다. 좋아. 여기서 시작하자. 그날 밤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두니 바닷바람이 들어왔습니다. 40년 만에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진짜 내 요리를 하자. 다음 날부터 식당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페인트 칠하고 청소하고 장비 설치하고 65세 나이에 쉽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20대처럼 가벼웠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구경을 왔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식당 하시려고요? 네, 작은 거요. 무슨 음식 파실 건데요? 프렌치 퓨전이요. 제가 40년 동안 해온 요리예요. 오, 여기 이런 식당은 처음인데 기대되네요. 주민들의 반응이 따뜻했습니다. 일주일 후 식당 오픈 날이 다가왔습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식당. 셰프 민호. 저녁 6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동네 부부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 분위기 좋네요. 바다가 보이고 제가 직접 개발한 메뉴를 내놨습니다. 고등어 메니에르, 미역 크림 파스타, 삼치 스테이크, 지역 재료를 활용한 프렌치 요리였습니다. 와, 이게 고등어예요? 비린내가 전혀 없어요. 정말 맛있어요. 서울 레스토랑 부럽지 않네요. 손님들의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5팀의 손님이 다녀갔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모두 만족하고 돌아갔습니다. 한 달 후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성에 숨은 맛집이 있다더라. 전직 미쉐린 셰프가 운영한데 SNS에 리뷰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인생 파스타 먹었어요. 바다 보면서 먹는 프렌치 요리, 완전 힐링. 서울에서 3시간 운전해서 왔는데 후회 없어요. 저는 광고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성껏 요리했을 뿐입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실력으로 2달 후 예약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는 이미 예약이 꽉 찼어요. 다음 주 금요일은 어떠세요? 한 번에 10팀만 받았습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양이었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제대로. 그게 제 철학이었으니까요. 오픈 6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7시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돌아보니 동욱이었습니다. 지은이도 함께였고 배가 제법 불러 있었습니다. 어떻게 왔니? SNS에서 봤어요. 아버지 식당. 그래.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들어와. 앉아. 두 사람을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주문하겠어? 네. 추천 메뉴로 주세요. 주방으로 돌아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손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40년 경력의 근육 기억. 30분 후 요리를 내놨습니다. 동욱이와 지은이가 한 입 먹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이거 맛있어요. 정말.
지은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동욱이도 숟가락을 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 요리가 최고였어요. 그때는 왜 몰랐어? 눈이 멀었어요. 유행만 쫓느라, 돈만 생각하느라. 그래서 카페는 어떻게 됐어? 문 닫았어요. 한 달 전에.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젊은 셰프 고용하고 한 달 버텼는데 손님이 안 오더라고요. 결국. 그래. 아버지가 없으니까 뭔가 핵심이 빠진 것 같았어요. 맛도 그렇고 분위기도. 제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일단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아기는 언제 나오는데? 다음 달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우가, 네, 아버지, 너 요리 배울 생각 있어? 네, 여기서 일하면서 제대로 배워. 월급은 200 줄게. 숙소는 위층. 동욱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대신 조건이 있어. 3년 동안은 무조건 내 밑에서 일해야 해. 그동안 기초부터 다시 배워. 네, 감사합니다. 지은 씨도 홀일 도와주면 돼. 아기 나올 때까지만. 지은이가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정말. 대신 이번에는 제대로 해. 손님한테, 음식한테 진심을 다하는 거야. 네. 그날 밤, 동욱이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왜 저희를 받아주셨어요? 넌 내 아들이니까. 하지만 저희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다 끝난 일이야. 이제 앞만 보자. 동욱이가 멈춰 서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깨달았어요. 뭘? 음식은 유행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거요.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늦게라도 알면 된 거야.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습니다. 아버지, 꼭 훌륭한 요리사 되겠어요. 그래, 기대할게. 1년 후, 식당은 더 유명해졌습니다. 미쉐린 가이드에도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고성의 숨은 보석이라는 타이틀로 동욱이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제법 칼질도 하고 소스도 만들 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이 소스 어때요? 소금 조금 더. 네, 손자도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준호. 할아버지, 맘마, 작은 손으로 제 손을 잡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셰프님,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뭐예요? 저는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진짜 제 요리를 하고 싶었어요. 유행 쫓지 않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멋지시네요. 그리고 제 인생을 살고 싶었죠. 65세에 처음으로요. 그날 밤, 주방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강민호로 사는구나. 40년 요리사.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닌 한 명의 요리사로.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해 주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처럼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예요. 인생은 정말 짧아요.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